평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이 오기 전 커피 전문점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죠. 매장 안에는 몇 명의 손님만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안쪽 테이블에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노인분이 계셨어요. 카운터 뒤에서는 20살 남짓해 보이는 알바생이 다음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어요. 그 평온함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몸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죠. 주문이 늦다며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21살 대학생 알바생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매장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쳤다가 일이 커질까봐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궜죠. 노인분은 천천히 책을 덮었어요. 오래 살아오며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창가의 직장인은 이어폰을 더 깊이 꽂았어요. 화면 속 업무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구석의 대학생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나가자는 무언의 신호였죠.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어요. 다만 이 상황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자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서는 순간 공간이 자신들의 것이 되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카운터 앞 남자 중 한 명이 알바생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체구는 알바생보다 2배는 커 보였어요. 알바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니저가 앞으로 나서며 사과와 설명을 반복했지만 남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매장 안은 그들의 목소리로만 가득 찼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도 배경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위협과 공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리듬이 있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매니저는 계속해서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니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손님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공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중앙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짙은 네이비 점퍼에 검은색 면바지, 발에는 깔끔한 회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가방은 발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온 평범한 손님이었어요. 35 정도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외모, 조용한 분위기.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그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 동선의 패턴, 손의 움직임, 목소리의 높낮이. 모든 걸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죠. 다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남자 셋 중 누가 리더인지, 누가 가장 공격적인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그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남자가 실제 중심은 아니라는 것도요. 진짜 위험한 건 오른쪽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남자라는 것도요.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심박수도 안정적이었죠.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 공포를 통제하는 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본능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알바생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컵이 카운터 위에 3개 내려앉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죠. 알바생이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손이 컵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숨을 한 번 고르고 어깨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도 최소화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죠. 카운터와 남자들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섰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너무 멀면 개입의 의지가 약해 보일 수 있었죠. 그녀가 선 자리는 정확히 경계선이었습니다. 남자들과 직원들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도 실리지 않았어요. 협박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듯 말했을 뿐이었죠. 여기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것, 지금 벌어지는 행동은 다른 손님들에게 명백한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녀의 말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았고 차분하되 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여자 손님 하나쯤이 뭘 어쩌겠냐는 표정이었죠. 그는 동료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저 여자 좀 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고개를 돌리는 각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 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발의 간격이 어깨 너비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무게 중심이 정확히 양발 중앙에 내려와 있었죠. 무릎은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골반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았지만 손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은 사람의 자세였어요. 싸움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립 자세였죠. 남자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가장 큰 남자였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을 뒤로 물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위험하다고요. 두 번째 남자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방어 자세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남자, 처음에 가장 공격적이었던 남자는 웃음을 멈췄어요.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남자들이 지배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다가가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존재감이 공간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노인분은 일어서려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직장인은 이어폰을 살짝 빼고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커플은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였습니다. 36살 전직 707 특임대 소령 출신이었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서 12년을 복무했어요. 산악 지형에서의 생존 훈련,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 작전 수행,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 대테러 작전 준비. 그녀가 겪은 훈련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만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고도 상황을 끝내는 법이었죠.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 처리, 목소리 톤 조절, 신체 언어, 공간 점유 방식.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 남자들의 호흡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먼저 무너질지. 패턴이 보였어요. 가장 큰 남자는 덩치만 클 뿐 실제 전투 경험은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둔했고 중심이 불안정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조금 달랐어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싸움 수준이었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세 번째 남자,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침착했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밀어붙였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계산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처럼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어요.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서를 계속 보고 있었지만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두 번째 1분이 흘렀어요. 신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벌렸던 다리가 조금씩 모였어요.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장 큰 남자는 카운터에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몸이 본능적으로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남자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동료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강민서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남자 리더는 여전히 강민서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턱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격성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마지막 1분이 지나갔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세 번째 남자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이 자리는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이 여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본능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는 동료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는 순간 진 것이 되니까요. 첫 번째 남자가 카운터에서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세 번째 남자는 마지막으로 강민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세 남자는 매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처럼 거칠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도발도 없었죠. 마지막 말 한마디, 위협 섞인 경고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매장 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처음과 달랐어요.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침묵이 아니라 안도로 인한 정적이었습니다. 알바생이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알바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죠.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한동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커서는 깜빡일 뿐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못했어요. 커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강민서는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끝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를 다시 당기고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 위의 라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김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식은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강민서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러섰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바생이 새 라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비스라고 했어요. 강민서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알바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바생이 컵을 내려놓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강민선은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커피 맛이 느껴졌어요. 그 시각 매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세 남자는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연기만 내뱉을 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그 여자가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두 번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남자 리더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눈빛, 자세, 움직임, 모든 게 달랐어요.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도로요. 자신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소리를 지르던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여자를요. 이상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밀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걸요. 아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기려던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였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두려움으로 공간을 지배하려던 방식. 그게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커피 전문점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알바생은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누군가는 나설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매니저는 직원 교육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자신을 지키는 법. 그는 깨달았어요.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요. 손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창가의 직장인은 이제 이어폰을 한쪽만 끼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노인부는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시는 여성을 보면 그날을 떠올렸어요. 대학생 커플은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죠. 한 사람이 나서면 공간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 몇몇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요. 누군가 나서면 공간은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강민선은 그날 이후에도 가끔 그 카페를 찾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커피 맛이 괜찮았고 위치가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뿐이었죠. 그녀가 들어서면 알바생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서가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그녀는 평범한 손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강민서는 평소와 같이 라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그저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 그게 강민서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를 떠난 이유도 그거였어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는 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서야 한다는 걸요.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요. 그게 그녀가 배운 것이었어요. 힘은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서는 그날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서는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에 줄을 서 있었죠.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강민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멈칫했어요. 강민서도 알아봤습니다. 몇 주 전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던 남자 중 한 명이었죠. 가장 덩치가 컸던 그 남자였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망가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서는 그저 평온하게 서 있었어요. 저기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표정으로요. 남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진우였습니다. 38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젊었을 때는 말썽도 많이 피웠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게 그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의 일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치고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그 여자처럼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것. 폭력을 쓰지 않아도 상황을 정리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였습니다. 최진우는 그 후로 술을 줄였어요.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도 후배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가끔 그날의 그 여자를 떠올렸어요. 그 조용한 눈빛을요.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요. 강민서는 다음 주 화요일 다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집 근처가 아니라
시내 중심가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죠. 카페 안은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이었거든요. 직장인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중년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뜨거운 게 나왔다고 했죠. 알바생이 사과하며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왜 제대로 못 만드냐고 따졌어요. 알바생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강민서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먼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알바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매니저가 개입할지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알바생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강민서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성과 알바생 사이에 섰습니다. 남성이 강민서를 올려다봤어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비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것, 더 이상의 언성 높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남성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강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바생이 새로 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갔습니다. 강민서는 알바생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서에게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었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소리 지르는 젊은이, 편의점에서 알바생에게 반말하는 손님, 길거리에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무리. 강민서는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나섰어요. 폭력이 예상되거나 누군가 심각하게 다칠 것 같으면 개입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항상 같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기, 먼저 손대지 않기, 위협하지 않기, 그저 서 있기, 중심을 잃지 않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었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냐고요? 강민서는 평범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운동하고 책 읽고 가끔 산책하고.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나오고 적응이 잘 되냐고요. 강민서도 웃었어요.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하냐고요. 군인으로서의 삶,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만둔 거 말이에요. 강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군대에서 배운 건 싸우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요. 다만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강민서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그 커피 전문점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알바생은 이제 자신감 있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무례한 손님이 와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날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나설 수 있다는 걸, 자신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더 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매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더 친절해졌어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더 자주 했고,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최진우는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격했어요. 선배 한 명이 신입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신입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예전에 최진우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 같이 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선배에게 그만하라고 요구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선배가 놀란 표정으로 최진우를 봤어요. 왜 끼어드냐고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대답했어요. 신입도 사람이라고, 실수는 고쳐주면 되는 거라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차분하지만 확고한 태도였습니다. 선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최진우의 눈빛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지만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알바생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의 일을요. 친구들 중 한 명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무례한 손님에게 단호하게 대응했죠. 최진우는 현장 후배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후배들은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끄는 법을요. 노인부는 동네 복지관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공감했습니다. 누군가 나서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후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을 때 나섰어요. 예전엔 모른 척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요. 강민서는 이런 변화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그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어요. 가끔 친구를 만나고 가족에게 전화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녀는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고 무너지는 일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조용히요. 그게 강민서의 방식이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그녀가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5km를 뛰었어요. 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고 폐가 확장되는 느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샤워를 했어요. 간단한 아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달걀 2개, 통곡물빵, 샐러드, 그리고 커피.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책을 읽었어요. 역사, 철학, 심리학, 군사 전략.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후에는 가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골목을 걷고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노인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강민서는 그 평화를 사랑했어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 동창들, 군 시절 동료들.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강민서에게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강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균형을 잃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배운 것들. 간단하게 몇 줄씩 적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적었어요. 그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서는 여전히 그 카페를 찾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매장 안은 한산했죠. 점심 러시가 끝나고 저녁 시간 전이었어요. 강민서는 평소 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어요. 알바생이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떨리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차분하고 친절했지만 동시에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서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주문을 하려다가 강민서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민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서는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최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강민서에게 최진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앉아도 되냐고요.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술을 거의 끊었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신다고요. 예전에는 매일 소주 2병씩 마셨었는데, 이제는 술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후배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실수를 하면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다시 해보라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후배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소리만 지르던 선배가 갑자기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후배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했고 실수도 줄었다고요. 무엇보다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진우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그날 두렵지 않았냐고요. 강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자신도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게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요. 최진우가 또 물었어요. 왜 나섰냐고요.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었잖냐고요. 강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알바생을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고요. 그 순간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진우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어요. 자신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강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자주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강민서와 마주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신입 하나가 자재를 잘못 운반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재가 파손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최진우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신입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신입이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최진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중요한 건 다음엔 조심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반해야 안전한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신입은 놀란 표정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어요. 다른 선배들도 놀랐습니다. 최진우가 이렇게 달라진 게 신기했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후배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봤어요. 선배들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작업 효율도 올랐고 사고율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모두가 즐겁게 일했습니다.
최진우는 퇴근길에 가끔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걸요. 한편 알바생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힘들었던 경험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요. 그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누군가 나서주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그 카페에 들렀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축하한다며 커피를 서비스로 줬어요.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 카페에서 배운 것들을 직장에서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도 달라졌어요. 그는 다른 매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더 큰 매장, 더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게 됐죠. 새로운 매장에 부임한 첫날, 그는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요.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요. 무례한 손님이 있으면 주저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매니저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요. 실제로 무례한 손님이 왔을 때 매니저가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직원들을 보호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했고 손님들도 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변화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 카페에서 시작된 일이 동네 전체로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됐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직장인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나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며칠 후 그 직장인은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팀장 한 명이 신입사원에게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그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차분히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도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며 거칠게 말하고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서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젊은이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학생 커플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그냥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손님이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을 나갔어요. 알바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변화는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각자가 경험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필요한 순간에 나섰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지하철역에서는 노인이 넘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가 도왔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손님이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 때 옆 테이블 손님이 나서서 제지했어요. 어느 공원에서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지나가던 시민이 개입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작은 일들이었어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SNS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도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그 카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카페 밖 거리에는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이야기. 그녀가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화로웠어요.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들어왔어요. 5명 정도 됐습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지만 아기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주문할 때도 정중했습니다. 직원에게 감사 인사도 했어요.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도 적당한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순간씩.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이 깔끔했고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강민서를 발견하고 밝게 웃었습니다.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진우는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 반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을 관리하게 됐다고요. 하지만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노숙인 급식소에서 봉사를 한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서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최진우는 감사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이 좀 더 늘어났어요. 대부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중년 여성 손님 한 분이 주문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이스 라떼를 시켰는데 얼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번 이런 식이라고, 제대로 만들 거면 만들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따졌습니다. 직원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민서는 책을 내려놓았어요.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이 먼저 움직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성 손님과 직원 사이에 섰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이 사과하고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더 이상의 언성 높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성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끼어드냐고 물었어요. 남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손님이라고, 모두가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원이 새로 만든 아이스 라떼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얼음을 적게 넣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커피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섰던 남성도 다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강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강민서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오늘 용기를 냈을 거예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을 거고요. 누군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겁니다. 참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큰 사건도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옳은 일을 하는 것. 약한 사람을 지키고 불의를 바로잡고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는 미지근해진 커피였지만 여전히 좋은 맛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랬어요.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미지근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온도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였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느냐였어요. 얼마나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하느냐였습니다. 강민서는 가방을 챙겼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강민서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강민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장을 보는 주부, 놀이터로 가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강민서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그저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확고함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강민서였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강민서는 지나치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노인분 앞에 청년 2명이 서 있었어요. 큰 소리로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노인분 쪽으로 날아갔어요. 노인분이 작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강민서는 다가갔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분 사이에 섰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에요. 청년들이 강민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느낀 게 있었던 거죠. 한 명이 담배를 끄고 다른 한 명도 따라서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노인분이 강민서를 올려다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순간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 강민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조용하지만 확고한 삶. 집에 도착한 강민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 현미밥.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범죄, 사고, 갈등.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만든 변화. 강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강민서는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광경, 최진우와의 만남, 공원에서의 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계속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 나설 것이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강민서는 계속 지킬 거예요. 작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할 것들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고 공기가 시원해졌습니다. 강민서는 여전히 그 카페를 찾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민서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라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두 여대생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예전보다 서로를 더 배려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동의했어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봤다고 누군가 노인을 도와주는 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도왔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두 외면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강민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피가 나왔어요. 강민서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완벽한 온도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세상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들로 보였습니다. 최진우가 강민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10살이라고 했어요. 최진우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빠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강민서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민서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진우가 말했어요.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요. 폭력이 아니라 존중이 진짜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서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변화는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부자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강민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만들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였어요. 인생을 바꾼 건 커피 한 잔이 아니었어요. 소리 없는 태도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그날 여러 사람의 인생에 분명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알바생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매니저는 리더십을 배웠어요. 손님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교육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